기술 분야의 최신 뉴스입니다. 접는 스마트폰이 곧 출시됩니다. 미래가 다가왔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나, 2000년대 초반에도 접는 전화기는 있었잖아. 맞아, 반으로 접힌 걸 엄지손가락으로 튕겨서 열었는데 뭐야,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가? 이걸 기억 못할 만큼 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익숙한 구식 플립폰은 보통 한쪽에 스크린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키패드가 있고 작은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조개 껍질형 디자인이었죠. 아, 옛날 생각나네요.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큰 화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휴대폰으로 공부하고 영화와 쇼를 보고 분할 화면 기능으로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한쪽으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다른 쪽으로는 소셜미디어로 채팅을 하죠. 따라서 미래는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크고 길고 구부릴 수 있는 화면 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개를 산책시키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지만 TV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휴대폰을 큰 태블릿으로 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 갈 시간입니다. 그러면 팔찌처럼 손목에 전화기를 두르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걷든지요. 이 상상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겁니다. OLED 디스플레이 기술 덕분에 접는 스크린이 이미 존재하니까요. 구식 장치와 일부 최신 장치는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LCD는 백라이트 앞에 수백만 개의 색깔이 있는 점, 일명 픽셀을 배치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핸드폰이 이런 종류라면 화면을 자세히 보면 픽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래된 고장난 전화기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백라이트가 고장나면 여전히 이미지를 볼 수는 있지만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픽셀이 고장나면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백라이트는 여전히 빛납니다. 이 화려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즉 OLED는 수백만 개의 컬러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작기 때문에 새 노트북이나 휴대폰 화면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 모든 점이 각자 빛을 냅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지만 훨씬 더 나은 선명한 색상을 만들어냅니다.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으니 공간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얇은 플라스틱에 인쇄되면 많은 멋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짐작했듯이 구부릴 수도 있어요. OLED 디스플레이는 현재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되는 많은 전자제품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신 모니터와 TV의 곡면 스크린, 최신 스마트폰 일부에서 접히는 화면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접는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제조업체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소비자 친화적인 접는 스크린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구부릴 수 없는 유리로 보호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접이식 디스플레이에선 사람들이 터치스크린을 보호하는 유리 대신에 화면 자체에 손을 대고 상호작용해야 할 거예요. 플라스틱 스크린이 있었던 초기 휴대폰을 기억하세요? 계속 사용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긁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접을 수 있는 스크린 보호 필름을 찾기도 쉽지 않을걸요. 하지만 화면을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고 해도 스마트폰에는 다른 부품들도 있습니다. 짐작했겠지만 배터리와 칩은 구부릴 수 없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너무 많이 구부리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현대 전화기의 거의 모든 것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구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러지고 망가지고 말 거예요. 따라서 전화기를 물리적으로 구부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 전체를 혁신해야 합니다. 화면과 배터리에서 케이스 및 외부 보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재료에 대한 혁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일부 부품도 재설계해야 할 거예요. 대형 OLED 화면이나 하나 이상의 디스플레이에는 현대 스마트폰 배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 유튜브 영상 몇 개를 봤을 뿐인데 벌써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4-5시간마다 접이식 폰을 충전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드웨어 이외에도 소프트웨어는 거의 완전히 재설계되어야 할 거예요. iOS 또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현재 운영체제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접는 스마트폰의 경우 운영체제는 둘 다에서 작동될 수 있어야 하고 전화와 태블릿 모드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앱과 운영체제는 변화하는 화면 크기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훨씬 더 높은 처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최고의 솔루션은 안드로이드 OS인 것 같은데 이미 다양한 크기의 기기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영체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앱 개발자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모든 화면 크기에 맞게 비디오를 확장하거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휴대폰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돌리는 것과는 달라요. 접는 전화기의 경우 화면 크기를 원하는 대로 무한대의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멋지게 들리지만 그것에 맞도록 모든 것을 바꾸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접는 전화기를 시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주요 이유는 제조 비용입니다. 기업이 생산 공정을 얼마나 많이 변경해야 할지 상상해보세요. 전화기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재료, 방법, 기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 회사들이 접는 전화기 대량 생산에 앞다투어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결국에는 생산 비용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접는 전화기를 보게 되긴 할까요? 물론이죠. 이미 나왔어요. 미래형 팔찌 스타일은 아니지만 간단한 조개 껍질 접이식 기기가 있어요. 거의 옛날 플립폰과 비슷하지만 두 패널 모두 밝은 디스플레이가 있는 화면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경첩입니다. 전화기를 보호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경첩을 너무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로 튕겨서 열 수는 없어요. 기계적인 테스트를 거치자 이 내구성 있다는 경첩도 27,000번 여닫은 후에 부러졌습니다. 일상용품으로는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에요. 최근에 대중에게 공개된 다른 신제품들은 미래의 모습을 엿보게 해줍니다. 일반 스마트폰 크기로 접을 수 있는 기다란 태블릿 같은 디스플레이예요. 안타깝게도 최신 디자인은 여전히 엉성하고 때로는 너무 두꺼워서 일반 사용자의 구미를 당기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현대의 폴더폰은 대부분 하나의 커다란 결점이 있는데 스크린이 접히는 부분에 생기는 주름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현대식 일반 스마트폰의 매끄러운 대형 화면과 비교하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계적인 문제 외에도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폴더폰은 100만 원이 넘고 3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평범한 전화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폴더폰의 디자인과 생산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휴대폰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는 기술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팔찌나 시계처럼 손목에 찰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애플은 최근 돌돌 많은 두루마리형 휴대폰에 대한 특허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접는 노트북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랩탑을 엷은 튜브 모양으로 말아서 가방에 넣어서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기능이죠.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살래요.